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예, 월간 플랫폼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거기에 주제가 자주국방이었습니다. 그쵸. 결론 기승전 자주국방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탐지 자산과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걸 경멸할 수 있는 어떤 방공 요격 체계가 중요해졌다.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특히 그렇죠. 그랬을 때에 대한민국의 최근에 시험 발사한 LSAM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구체적인 발사 상황이나 어떤 것을 성공했는지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제공을 안 했습니다만은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LSAM이 뭘까요? LSM의 L은 네. L이 뭘까요? 라지. 롱이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M쌤이 먼저 나왔고 그게 지금 MSAM? M쌤 그게 천궁이고요. 그 M이 미디엄이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긴 거리와 긴 고도를 커버한다고 해서 L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커버한다는 거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방공? 방공이죠. 근데 고고도로 날아온 미사일. 미사일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항공기에 대한 요격까지 지금 생각을 해서 미사일 요격용과 항공기 요격용이 따로 개발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LSAM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17년 그 밀떡이 시작됐을 때 한참 사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걸로 LSAM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LSAM의 개발 성공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LSAM이 그 당시 개발됐던 그 기본적인 성격은 대항공기와 대탄도탄 두 가지에 대해서 요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였고, 그 고도가 40km에서 150km가 되는 그런 중고도 이상의 방공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LSAM이 그렇고요. 그렇죠. 그 하나 시스템에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한화 시스템이 아니라 LIG 넥슨에서 LIG에서 주가 되고요. 주가 되고. 예,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당연히 그 참여를 하고요. 네. 여러 굵직한 회사들이 전부 다 참여합니다. 2017년도만 해도 그런 계획만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고요. 2017년도 시점에서도 일단 개발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방 기본 계획에 반영된 건 벌써 2009년이에요. 아, 오래됐네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컨셉이었고요. 그 실질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거는 2015년경부터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예, 탐색 개발이 2015년에서 19년까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체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건 2019년이지만 예. 역사가 길어요. 그 개발까지 간 단계는. 그 탐색 개발을 떠나서 이제 체계 개발의 어떤 그 진척도에 따라서는 더 먼저 실전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목표는 2026년이고요. 예. 순조롭게 모든 것이 개발 완료가 되고 실전 배치가 됐을 때는 2026년이면 대한민국은 다층 방어를 완벽하게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 시험 발사를 했다는 거는 뭐 아직까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은 공개가 안 됐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아직 뭐 직접 요격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이 미사일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성능대로 발사해서 날아는 가주느냐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라는 가주느냐 이 정도? 그렇죠. 최소한 이게 비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켓이. 근데 그거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다층 방어라고 했잖아요. 예. 다층 방어라고 하면은 사드도 있고요. 예, 뭐 아까 말한 뭐 MSAM도 있는데 그 가장 높은 층부터 해가지고 가장 넓은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커버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좀 알려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될까요? 제일 위층. 한 600에서 500km 정도, 600에서 500km에 있는 인공위성까지 맞출 수 있는. 그 우주 성층권 넘어서까지 그렇죠. 날아가는 거네요. 예. 이게 SM3 그렇죠. 거리네요, 완전히. 예, SM3가 개발되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의 인공위성 요격이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600km까지 도달하는 그런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그 부스트 단계의 그렇죠.
그런 것을 맞추기 중간 위한 요격. 예, 그렇습니다. 중간 단계 요격을 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인데 그 부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만은 LSM이 개발 완료됨과 동시에 개발에 착수가 됩니다. 실제 탐색 개발은 지금부터 진행을 되는 걸로 비공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풀리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LSM의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고도 40km 이상 150km 이하까지를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사드의 급의 그렇죠.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거를 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러 예, 그렇죠. 그것은 주변국을 좀 자극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인 성향이네요. 부분도 네. 물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밀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사드와 맞먹는 사드급의 미사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40km, 150km 그 고도의 의미가 조금은 없는 게 제가 본 판단에서는 가장 많이 그 고도 많은 고도에서 먼저 종말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도는 70에서 80 정도를 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LSM입니다. 지금 LSM보다 더 윗단계도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이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그렇죠. 있는 고도 150km 이상, 600km 내지는 700km까지를 할 수 있는 SM3를 어떤 목표로 하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예. 기반이 되는 거죠. 기술 다만 기반이. 그건 이제 탐색 개발 중이고 하기에 아직 따라서 멀었죠. 안 된다고 판단을 못 할 음. 수도 있지만 최소한 LSM까지는 확실히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약간 이스라엘 생각나요? 딱 지금 이스라엘이 개발하고 있는 에로 시리즈 그중에서 에로 3가 예. 딱 지금 LSM인데 이걸 보면은 좀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게 사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전 같으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아마 이런 의견이 있었을 거고 사드 들여오면 되지. 물론 필요해서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국산의 요격 체계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어떤 외국서 뭔가를 들여올 수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자금과 기술이 된다면은 독자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전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드가 뭐 필요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는 제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드의 필요성의 부분까지 간다면은 2017년에 논란이 겪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 찬반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또 정치적인 부분들 다 떠나서 사드를 일단 대체를 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그 당시 2017년에 제가 주장했을 때 에로우 3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요. 에로우 3에 도입할 수는 있다.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SM이 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이번에 개발 성공을 한 이유고 우리가 LSM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던 그 시초는 청궁을 개발할 때부터 LSM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S-35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와 유사한 컨셉에 거기에 이제 미국의 패트리엇과 유사한 기술이 들어간 우리 청궁과 청궁2를 개발하면서 LSM은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뭐 계속 말씀을 나누시겠지만은 이 요격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용과 탄도탄, 대탄도탄용이 있어요. 거기에 미사일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사뭇 많이 다릅니다. 예, 아주 다른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LSM의 탄도타교용 미사일은 유견장 발사관에서 운영을 하고 여섯 개의 캐니스터가 그렇죠. 하나죠. 네. 항공기용은 8연장에서 한다고 심지어 이게 최근 관련 동영상까지 올라왔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탐색 개발 당시에 어떤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훨씬 미사일의 그 길이가 조금 큽니다. 물론 사드보다 조금 작습니다. 사드보다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졌고 그 5.56mm입니다. 5.56m고 길이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그 유견장 발사대 캐니스터의 유견장 발사대가 됐냐면 기존에 있는 청궁2 발사대를 그대로 그 발사 플랫폼을 응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크기에 봤을 때 당연히 유견장이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발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청궁1과 청궁2는 콜드런칭이었고요. 네. 지금 그 LSM은
핫 런칭입니다. 아무래도 미사일 크기라든가 요구되는 초속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정도 급의 미사일은 다 핫 런칭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드를 보시면 알 수가 그러니까 있는 참고로 거고요. 콜드 그냥 한 런칭- 방에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콜드 런칭은 일단 뭐 스프링 같이 평 튀긴 다음에 압축 가스를 이용해서 예. 일단 불 안 피우고 통 튀긴 다음에 공중에서 점화를 시키는 거고, 한 런칭은 그대로 발사가 안에서부터 불 뿜으면서 확 올라가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로켓 발사. 그렇죠. 그렇고 이제 항공기용과 그 탄도탄용이 그 굉장히 또 그 미사일을 보면 다른 것이 항공기용은 앞에 그 윙이 있습니다. 그 날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탄두부를 좀 지나서 날개가 달려 있고 이건 왜 그러냐면 항공기를 요격하려면 고도 40km 이하에서 요격을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항공기가 20km도 넘어가는 것도 없잖아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20km 이하의 공기 밀도가 굉장히 있는 그런 곳에서는 항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어를 하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탄도탄용은 날개가 없어요. 그럼 뭘로 미세 조정을 할까요? 바로 이번 동영상에서 저는 그거는 공개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공개를 해버렸더라고요. 바로 그 위치 자세 제어기라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에 보면 탄두 모양으로 생긴 부분에서 그 엔진 추력기라고 흔히 추력기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4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방향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많이 떨어지는 40km 이상 150km 그 영역에서의 거의 우주죠, 뭐. 예, 그렇죠. 위치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개발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이 LSM이 그냥 LSM만으로 끝나질 않는 게 차기 한국형 구축함하고도 연결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LSM의 개발이 정당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차기 구축함에 들어갈 하드웨어까지 같이 쓰게 되니까 나름 규모의 경제가 생겨요. 그렇죠. 지금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 같은 경우도 LSM에, 그러니까 차기 구축함에 들어가고, 레이더 및 관제자 시스템도 결국은 차기 구축함에 들어갑니다. 구축가 가면 알맞게 또 이제 또 제작이 그렇죠. 돼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한 런칭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한 런칭이 돼야지만이 지금 VLS. VLS 1, 2가 있잖아요. VLS 2에 우리가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차기 구축함에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참고로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도 이게 탄도탄 요격에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팩3 같은 어떤 저고도까지 내려온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능력이 있게 가급적 개발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간다. 아까 말씀드려도 항공기용은 발사대에 8연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탄도탄용은 6연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런칭이다. 이 그렇죠. 정도는 우리가 LSM에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위치 자세 제어기가 개발 성공했다는 거와 유도탄 그 미사일에서 미사일 가격의 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값비싼 그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탄두부에 있는 중적외선 영상 탐색기라고 하는데 그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적외선인가요? 공기 밀도가 심각한 그렇죠. 곳에서 탐지를 하기, 자기 스스로 탐지해서 그 탄도탄을 요격하려면 그 중적외선 영상 기술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국산화가 뭐 완벽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러려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부분도 개발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LSM에 대해서 기반 기술은 다 개발 완료가 됐다. 다만 종합적인 그런 능력,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주력 그 업체가 그 LIG 넥스원이고 그걸 중심으로 한 모든 협력 업체들이 이렇게 다 모아져서 종합적인 그런 개발 완료하는 것,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보면서 느꼈던 거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방공 체계로 아예 그냥 박살내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작을 그렇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만큼 좀 부담스러운 거죠. 상대방 적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강대국들이 처음 전면전을 시작하려면 인공위성이 있는 국가는 인공위성을 때리고 인공위성이 없는 국가는 당연히 레이더 먼저 때리겠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서 러시아의 이제 진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가 된 거죠. 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가 워낙 넓어요. 넓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당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화력이 필요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 또 우크라이나 얘기라고도 또 그러니까요. 자, SM 뭐 계속 또 이어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의 사드급이죠. 네, 그렇게 이제 정말 봐야 됩니다. 요격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는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결국은 그 단계는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직접 개발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미국제 시스템을 수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팩3, 패트리엇 같은 시스템도 수입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했듯이 우리도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왜 수입을 안 하고 직접 만드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전략적인 부분은 설령 수입에 의존할 날이 오더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개발해야 된다. 개발과 기술 확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은 드는 겁니다. 거기에 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그 고도 150km 이상의 정말 초고고도 그 상승 단계나 그 중간 단계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우리가 만에 하나 기술적 장벽에 의해서 개발을 못한다고 했을 때 외국에 있는 뭐 거의 한정적이죠.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밖에는 이제 서방 측에서는 도입할 그렇죠. 딱 미국하고 이스라엘밖에 네, 없어요. 그렇지만 러시아 빼면. 우리는 그것 자체라도 도입을 해서 우리의 다층 방어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어야 되고 현재 기본적인 다층 방어를 이룰 수 있는 건 LSAM만 완벽히 개발된다면 기본적인 다층 방어는 이룩했다고 보고 파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층 방어를 이룩할 수 있는 이룩해놓은 국가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든다. 그러니까 어차피 곧 다루겠지만 이번에 동영상 공개한 거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요?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네네네. 좀 약간 잘못 알려진 그 네네네. LAMD. 네네. 이제 그 얘기도 좀 나중에 다뤄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그러면 이왕 그렇게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방공망, 다층 방어망이 그렇죠.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예. 또 다른 나라 유명한 다른 국가들은 이거에 비해서 어떠한가, 뭐 이런 정도 지금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우리나라는 방공이 1층도 2층도 3층도 아니고 다층입니다. 그죠. 네, 높아지고 있어요. 아주 뭐 고층입니다. 명쾌한 그런 초고층으로 또 가는 의견이셨어요. 길이죠. 네. 초고층 단계.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